ET 찾기가 시작됐어요. 확실해요. 제임스 웹 망원경의 성공적인 발사와 함께 지구형 행성을 찾는 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 외에 다른 도구들도 좋은 지구형 후보들을 찾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테스 위성과 케플러 망원경은 다른 지구를 찾는 데에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몇 가지 귀찮은 철학적인 질문의 의혹을 없애고 난 후 우린 이 두 가지 연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찾으려 하는 게 뭔지 볼 거예요. 그럼 우린 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고 있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요. 지구에 있는 망원경 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초정밀 별빛 관찰을 가능케 했으며 이건 외계 행성들의 초기 발견으로 이어졌어요.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동안 행성과 항성 사이에 중력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서로를 끌어당기죠. 항성을 끌어당기는 행성의 힘이 행성이나 행성들이 항성 주위를 돌 때 별빛을 앞뒤로 아주 조금 흔들리게 해요. 항상 그래왔지만 별빛의 흔들림은 결코 감지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별빛은 항상 깜빡거리기 때문이에요. 반짝반짝. 망원경 내부의 적은 광학은 천문학자들이 별빛에서 반짝임을 덜어냄으로써 처음으로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게 해준 기술적 돌파구예요. 망원경 거울 밑면에 있는 기계 스프링은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에 의해 생긴 왜곡, 반짝임을 중화시키기 위해 거울을 아주 약간 구부려 놨어요. 희미한 별빛이 없어도 항성이 행성을 중력으로 잡아당겨서 생기는 약간의 흔들림은 관찰할 수 있어요. 흔들림이 클수록 더 많은 행성들이 있죠. 이것은 외계 행성 발견의 측성법이라고 불려요. 좀 어렵죠? 별빛의 흔들리는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전체 항성계와 문자 그대로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이 근처 항성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추론되었어요. 그러나 행성들 자체는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우리의 태양계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었어요. 천문학자들이 모든 항성에 행성이 있을 거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흥분하게 되었어요. 이 가슴 아픈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지구는 특별한가? 아니면 다른 지구들도 존재할까? 였죠.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는 게 뭐 그리 큰일인 거죠? 선진국이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는 데 쓰는 모든 재정적 자원을 고려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큰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1조 9,500억 원을 들여 발사한 제임스 웹 망원경, 6,575억 원을 들인 케플러 우주망원경, 그리고 2,391억 원을 들인 테스 위성을 포함하면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기 위한 투자는 확실히 놀랄만 하죠. 이런 비용이 하드웨어만을 계산한 비용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연구의 전체적인 규모를 가늠하려면 전 세계 대학, 국립우주기관 및 민간기관의 데이터 마이너, 박사학위의 분석가, 세계 곳곳의 대학원생 팀들의 급여도 포함되어야 해요. 다른 지구를 찾는 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우리가 하나 찾았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지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행성 중 하나에 곧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간 여행은 물리학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필요로 하는데 우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은하 바깥에 액체, 물, 산소, 그리고 거주 가능과 같은 모든 필수적인 측면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건 우주를 더 좋고 더 반갑고 더 공부하고 탐험하기 흥미롭게 만들 거예요. 또 우리 고향 행성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우리를 더 나은 지구인이 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다른 지구를 찾는 세 가지 임무를 맡은 케플러 망원경, 테스 위성,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은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한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테스라는 약자는 그 방법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T는 트랜짓을 의미하는데 그게 전체 외계 행성 탐사의 주요 키예요. E는 여러분이 예상했듯 외계 행성을 뜻해요. 또 다른 지구를 찾기 위한 훌륭한 조사의 목표물이죠. S는 조사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테스가 근처에 수십만 개의 별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S는 위성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태양을 공전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는 다르게 테스는 지구 궤도를 돌기 때문이에요. 행성이 항성 앞을 지나갈 때 그건 트랜짓이라고 불려요. 행성이 항성에서 오는 빛의 일부를 차단할 거예요.
이 항성의 감소 또는 희미함은 측정될 수 있어요. 별빛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그 행성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 항성이 얼마나 밝고 항성 앞의 트랜짓으로 인해 빛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로 행성이 얼마나 거대하고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행성의 궤도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게 큰지 가까이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뜻은 우리의 테스 위성이 오랫동안 별을 촬영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별 촬영, 할리우드가 좋아하겠네요. 테스 위성에는 망원경이 없어요. 가능한 한 많은 별들, 수십만 개의 별들을 라이브로 장기간 촬영하기 위해 4개의 CCD 카메라를 사용해요. 왜 그렇게 많냐고요? 행성의 트랜짓을 관찰하기 위해선 테스 위성 카메라와 항성 사이를 바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행성이 항성과 테스 카메라 사이에 정확한 가시거리 각도 내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별빛도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행성 트랜짓은 드물어요. 예를 들어 금성은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단 몇백 년에 한 번씩 태양을 가로질러 가요. 하지만 장기간 동영상 스트리밍하고 있는 테스의 카메라들은 수십만 개의 항성들 사이에서 많은 행성 트랜짓 현상을 관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트랜짓 방법에 의해 관측되는 것보다 수백 배 또는 수천 배 더 많은 행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모든 항성에는 행성이 있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와요. 행성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짜잔! 6.5m 크기의 거대한 거울을 가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탐사에 들어가요. 이것은 기술의 경이, 현대 세계의 불가사의, 첨단 공학의 기적이에요. 기대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하지만 높아진 기대치만큼 큰 공포가 찾아와요.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첫 사진을 보내기 전에 뭔가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허블 우주 망원경이 1990년에 발사된 후 1993년에 수리 임무가 착수되어야 했어요. 허블 망원경의 거울이 잘 점검되지 않았고 사진들이 매우 흐릿했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거울을 고치기 위해 올라가 멋진 우주 유영을 해야 했죠. 수리 후 허블이 돌려보낸 사진들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정밀했어요. 이렇게 해서 개선된 모델이 등장했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에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지구 궤도를 돌고 우주 비행사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달을 훨씬 넘어 우주 비행사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우주 비행사들을 태워갈 우주선이 없기 때문이죠. 이상이 생기면 수동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행성 간 우주의 혹독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기계적 오작동을 검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메라만을 탑재하고 있어요. 모든 원격 수리는 지구에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제 완전 배치되었어요. 단일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18개의 거울 부품들이 정렬되어야 해요. 일단 망원경이 완전 배치된 후 이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는 완료하는데 몇 달이 걸릴 거예요. 망원경의 최초 268개의 관측 임무 중 70개가 외계 행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전에 외계 행성 탐사 데이터를 사용하면 외계 행성을 찾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미 위치와 궤도는 알고 있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바로 추적할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나 가시광선을 보는 일반 망원경과 같은 의미의 광학 망원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적외선을 봐요. 행성들의 사진은 밝은 점으로 대기가 있다면 다소 흐릿할 겁니다. 행성들의 스펙트럼이 외계 행성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줄 거예요. 외계 행성 주위의 모든 가스는 별빛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할 때 별빛을 약간 흡수해요. 행성의 대기에 생명을 암시하는 메탄,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제임스 웹 망원경이 분광 분석을 통해 그걸 포착할 수 있을 거예요. 외계 행성의 전체 모습은 적외선 정보로부터 형성될 수 있어요.
그것의 온도 범위, 대기 함량, 액체 상태의 물의 가능성, 그리고 심지어 생명체의 가능성까지도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수행해야 할 다른 임무도 있어요. 우리 은하의 성운에서 별 형성 및 행성 형성을 조사해야 하죠.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건 또 다른 지구를 찾는 연구의 일부예요. 적외선을 감지함으로써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먼 은하들, 먼지와 가스에 의해 가시광선이 차단된 은하들을 유심히 관찰할 거예요. 이 먼 은하들은 빅뱅 직후에 형성되었어요. 은하 형성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핵심 임무예요. 제일 멀리 있는 은하들이 아주 빠르게 가속하며 멀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이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주파수보다 낮게 뻗어 적외선으로 방출되고 있어요. 이 훌륭한 망원경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 은하들을 관측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주를 계속 빠른 속도로 팽창시키고 있는 신비로운 암흑 에너지에 대해 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우주에 대한 지식을 상당히 확장시켜 줄 거라는 기대가 커요.